저 이거 하나 주시겠, 10,000원이에요? 안녕하세요, 푸드박스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주문진에 갔다가요, 오랜만에 반가운 생선을 봤습니다. 이거 정어리는 횟감이 돼요? 이거 횟감이 되는 선도예요 지금? 저 이거 하나 주시겠, 10,000원이에요? 네네. 그리고 그럼요. 맛있어요. 살짝 비리긴 한데 그 맛이 있어요. 어디서 왔어요? 저요? 서울에서 왔어요. 먹어봤다. 어머니 이거 맛있어. 네, 맛있어요. 네,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정어리인데요. 이게 정어리가 수산시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횟감 선도의 정어리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17마리 10,000원, 가격도 좋죠. 네, 선도는 좋지만요, 이 중에 횟감하고 구이감을 좀 구별해야 돼요. 그러니까 선어 횟감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살이 단단해야 하는데, 이게 대가리나 꼬리 들고 들면 이렇게 처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런 건 구이나 조림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, 또 아가미에 이게 점액질이 많으면 선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횟감으로 사용하려면 아가미가 붉고 깨끗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나씩 선별 작업을 이제 해야지 돼요.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눈으로 볼 때 이게 선명한지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. 그 초밥왕 그 정어리 편에 좀 보면은 7개의 점이 또렷한 걸 고르는 장면이 나오는데, 7개의 점만 가진 막 정어리 찾으려면 없습니다. 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찾지 마시고 1차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눈도 그렇고 선명한 거, 요런 것들을 이제 고르시고, 또 앞서 말씀드렸던 강직도나 단단함, 요런 거 보시면 됩니다. 자, 비늘은 거의 떨어져 있지만요, 남아있는 비늘들 이렇게 좀 다 제거를 해주셔야지 되고요. 부드러운 편이라서 요거 막 이렇게 비늘이 튀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. 네, 전처리 손질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. 대가리 그냥 잘라주시고, 꼬리 잘라주시고, 그리고 이제 항문부터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이제 뱃살을 좀 날려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뱃살 쪽은 거의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날려주시고, 이제 내장 제거하고, 그다음에 신장 이제 긁어내 주시면 되는데, 이 정어리가 좀 이렇게 무른 편이에요.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은 이제 살이 좀 뭉그러지니까 좀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선도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보시면 이렇게 내장이 이제 선도가 안 좋으면 냄새가 나거나 이제 흐물거리거나 그래요. 근데 선도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잘 모양도 잘 갖춰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장까지 제거해 주시면 1차 전처리 끝나는 거예요. 네, 이건 이제 구이용 손질을 할 건데요. 지금 대가리 부분, 이제 위쪽 척추뼈 끊어주시고, 대가리 잡고 쭉 잡아 빼주시면 내장이 쏙 빠져요.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알하고 이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니면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똑 잘릴 때가 있거든요. 네, 상관없습니다. 내장 잡고 쭉 잡아 빼주시면 내장만 잘 제거돼요. 이건 이제 알이 들어있네요. 그러니까 알만 이렇게 남는 거죠. 이제 구이용이라서 이제 칼집 넣고,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좀 넉넉하게 뿌리고, 소금 간이 좀 충분하게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정어리회 손질은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이 손으로 하는 손질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꼬리 쪽에 이제 칼집을 넣고, 이제 손으로 이제 뼈를 밀어내듯이 좀 살살 양쪽으로 벌려가면서 뽑아내는 건데, 초밥왕에 보면은 쇼타가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해요. 뭐 뒤에 그 만화 설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맛을 살린다 이렇게 나오는데, 글쎄요,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쪼물딱거리게 돼서 선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닿는 면적 적게 해가지고 이제 뼈를 좀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, 장갑을 끼면 조금 더 낫기는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니까 칼이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뭐 밖에서 뭐 이렇게 할 때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제거해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어리도 보면 이렇게 검은 막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주면 돼요. 네,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시가 있거든요. 요거 핀셋으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요게 좀 노가다 작업입니다.
자, 이런 이제 가시들이 있어요. 이게 입에 걸리거든요. 이거 싹 다 제거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네, 두 번째는 이제 칼을 쓰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갈비뼈까지 자르면 안 되고요. 그 전까지만 칼을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그냥 싹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. 그냥 잘라도 돼요. 자, 초밥왕에서는 그 삼태랑 이거 대나무 칼 써요. 뭐 쇠로 뭐 저저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칼집을 다 넣은 다음에는 이제 두 손가락을 이제 동그랗게 이제 링을 만드셔야지 돼요. 그래서 그다음에 천천히 잡아당기듯 올리면서 뼈를 한 번에 이제 쓱 나가는 거거든요. 이거 빠르게 하면 그냥 툭툭 끊어집니다.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뽑아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. 이렇게 칼집을 살짝 처음에 입구만 좀 만들어 주시고 손으로 쓱 밀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하는데 집에서 그냥 작업한다고 하시면 이거보다 속도는 훨씬 빠를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뼈가 나와. 청어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네, 이렇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건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짜증나요. 너무 많으니까. 네, 소금으로 이제 비린맛하고 이제 수분을 좀 빼줄 건데요. 자, 여기에서 오래 하시면 안 돼.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하셔야 돼요. 오래 하면 짭니다. 네, 이렇게 다 됐으면은 요거 전체적으로 물로 다 이제 세척을 하고요. 네, 얼음물에서 조금 쪼여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물기 제거 잘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이제 껍질 벗기는 건데 칼 등으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시면은 이제 쉽게 잘 제거가 돼요. 정어리 껍질 벗기는 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칼등 안 하고 손으로 해도요 잘 벗겨지는 편이에요. 근데 양이 많으니까 힘드네요. 그리고 이제 칼집을 조금 넣어줘서 이거는 이제 토치로 불맛을 냈습니다. 네, 그리고 정어리는 이제 초밥 만들어 먹으면 맛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리를 좀 많이 만들어 놔요. 그래서 위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제 링크 위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따라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맛도 좋고 괜찮습니다. 네, 이 맛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. 정어리도 청어처럼 가시가 문제예요. 그래서 가시가 아무리 얇아도 입안에서 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제거를 좀 잘 해야 되고, 자, 일단 식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뭐 광어나 우럭 좋아하시는 그 식감파이신 분들은 정어리만 드시면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드러운 그런 숙성의 느낌이거든요. 그런데
맛이요 엄청 깊습니다. 그러니까 지방의 감칠맛과 단맛이 있고요. 그 등푸른 생선의 그런 구수한 이제 그런 맛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어리는 기름이 워낙 좋아서요.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풍미가 상당히 강합니다. 근데 이게 선도가 좋다 보니까 전혀 비리지 않거든요. 근데 정어리가 선도가 떨어져 버리면 비린 맛이 확 올라와요. 그래서 이 정어리는 선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. 이제 꽁치는 선도가 좋아도 좀 비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정어리는 진짜 맛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청어와는 좀 다른 부드러움에서 오는 그런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, 자 이거 기름 이거 굉장히 좋죠. 근데 진짜 기름층이 두꺼워지면요 겉에가 완전 이렇게 하얗게 지방층이 있을 정도로 지방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내에서 좀 굉장히 저평가 받았어요. 매년 뭐 산소 문제로 떼죽음 당하는 그런 정어리인데 이게 선도만 좋으면요 정말 매일 회랑 초밥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. 단 아까 보셨듯이 손질이 너무 빡셉니다.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뭐 초밥집이나 뭐 스시야에서 만일에 정어리 초밥이 나왔다 그러면 그 셰프의 그 노고에 감사하면서 드시면 좀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이제 먹어보잖아요. 근데 이 맛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그 했던 그 수고스러움이 좀 힘들지가 않습니다.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정어리 초밥인데 이게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는 탑티어에 들어가는 그 초밥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정어리의 깊은 맛과 그런 부드러운 샤리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껴지는 풍미가 이거는 말 그대로 미쳤다 이런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밥 하나 먹고 또 사케나 이런 청주 같은 거 이런 거 한 잔 하면은 초밥왕 스타일로 얘기하면 바다가 보인다고 할까요? 맛있습니다. 이제 술은 좀 깔끔한 게 좋아요. 단맛이 좋고 이제 깔끔한 청주나 뭐 이렇게 소주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페어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방 맛이 좀 진해서요. 와사비는 좀 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마리는 구워봤습니다. 그러니까 구이는 고소하니 먹을만해요.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이는 청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구이로라도 좀 소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구입한 정어리를 좀 먹어봤는데 이게 저렴하니까 한번 선도만 좋다고 하면은 사다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